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세부 학습 내용은 첫 번째 기업 전략의 필요성 및 범위는, 그리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란, 마지막으로 기업 전략의 유형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기업 전략, 기업 전략의 개념, 그다음에 기업 전략의 범위, 마지막으로 기업 전략의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강의는 우리가 사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업의 세 가지 수준의 전략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전략이라고 그러면은 세 가지의 수준의 전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층적으로 봐서 맨 위의 단계인 기업 전략, 즉 다시 말해서 corporate strategy. 두 번째, 계층적으로 두 번째 단계인 사업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마지막으로 맨 밑에 단계인 기능 전략, functional strategy.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때까지 설명을 했던, 즉 다시 말해서 앞에 강의를 했던 부분은 전부 다 사업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기업 전략, 즉 다시 말해서 계층적으로 맨 위에 부분에 있는 corporate strategy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수준의 전략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기업 전략은 우리가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은 어디에서 경쟁 기업과 싸울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경쟁 기업하고 싸워야 될 장소, 영역, 산업,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표현하자면은 where to compete, 즉 다시 말해서 어디서 경쟁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의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는 how to compete, 어떻게 경쟁 기업하고 싸울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에서 어디에서 경쟁 기업하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은, 즉 다시 말해서 산업이든 영역이든 설정이 되면은 그 영역 안에서 경쟁 기업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사업 전략입니다. 그 사업 전략이 만들어지면은 그 사업 전략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 기능 전략, functional strate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략은 전략이라는 형태보다도 오히려 장기 계획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전략, 사업 전략, 특히 물론 기업 전략도 중요하고 사업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하지만은 선후 관계를 볼 적에 먼저 설정이 되고 먼저 규정이 되고 먼저 설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업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전략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 전략이고, 사업 전략이 맞춰서 실행이 되는, 계획이 되는 부분이 기능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수준, 즉 다시 말해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과 기능 전략은 계층적으로 상하 관계에, 즉 다시 말해서 맨 위에 부분에 기업 전략과 그 다음 부분, 중간 부분이 사업 전략, 그 다음 부분이 기능 전략,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직 구조, 즉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전략이
이루어지는 그 조직 구조 형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즉 다시 말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는 형태의 기업은 대기업, 즉 다시 말해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업부제 조직의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맨 위에 이사회, 이사회 밑에 최고 경영자 CEO가 있죠. 자, CEO 밑에 각 사업부가 있습니다. 사업부 A, 사업부 B, 사업부 C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업부는 제품별로 사업부를 두는 데도 있고 혹은 지역별로 혹은 특정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업부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자, 각 사업부 밑에는 다시 기능별로 각 기능 역할을 하는 부서인 R&D, 생산, 재무, 영업, 또 사업부 B에도 똑같이 R&D, 생산, 재무, 영업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업부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특징으로서는 최고 경영자와 사업부 사이에 종합기획실, 기획조정실 이런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진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이며, 자, 일반적으로 기업 전략은 종합기획실에서 최고 경영자와 각 사업부의 부서장이 같이 합쳐서 기업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 사업부에서 만들어진 성과에 맞춰서 최고 경영자와 함께 스태프들이 자원을 적절하게 이윤에 맞춰서 거둬들인 성과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이 기업 전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사업 전략은 그 종합기획실에서 이루어진 기업 전략을 각 사업 단위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품별로 하면서 제품 A, 제품 B 이런 식으로 각 사업부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부분은 사업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사업부제 조직에 맞추면은 맨 위에 이사회,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종합기획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로서 가정한다면은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RV 이런 식으로 각 사업부들이 만들어지고, 대형차 사업부 안에 다시 R&D, 생산, 재무, 영업, 중형차 사업부 안에 R&D, 생산, 재무, 영업, 다음에 소형차 사업부 안에 R&D, 생산, 재무, 영업, 다음에 RV 안에 R&D, 생산, 재무, 영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업부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철저하게 독립채산제로 움직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특정 사업부에서 만들어진 이익은 특정 사업부의 재투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대형차, 현대자동차 대형차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수익된 부분이 중형차나 소형차로 재투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대형차의 투자에 혹은 인센티브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각 사업부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 작업이 사업부제 조직입니다. 다시 그 사업부 예를 들어서 대형차 사업부에서는 사업 전략으로서는 경쟁업체, 대형차로서는 기아의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수입차의 렉서스라든지 이런 대형차하고 경쟁업체하고 맞춰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혹은 영업에 대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방법으로서 포트는 비용 우위, 비용 차별화, 가격 차별화,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 혹은 비용 우위, 그다음에 마켓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 창출을 다시 또
최고 경영자 혹은 종합기획 측에서 다시 또 거기에 맞는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다시 돕기를 위해서 초창기에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군대 용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용어에 맞게 설명을 하면은 기업 전략 같은 것은 마치 우리 아군이 적하고 싸워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기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어디에서 적과 싸울까?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싸울까? 아니면 지상에서 싸울까? 아니면 바다에서 싸울까? 이런 싸움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전략은 자 그러면은 기업 전략 부분에서 육지에서 싸우는 게 결정이 났으면은 과연 그러면 사업 전략은 그 무기로서 칼을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포를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총을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탱크를 들고 갈 것인지 이러한 경쟁 무기 도구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스포츠카를 생산하지 않는데 만약에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스포츠카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 전략이 아니고 기업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느 사업 분야에 참여하는가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업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의 차이를 분명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의 차이를 한 번 더 그림으로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경영 전략의 목표고 결국은 기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자,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에 진입하고 어떤 산업에서 빠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 전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길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각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전략이 사업 전략에 해당됩니다. 바꾸서 이야기하면 기업 전략은 어떤 사업에 진입하고 탈퇴할 것인가, 사업 전략은 각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전략은 기업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 사업 전략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히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 즉 다시 말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업의 전략, 기업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전략은 corporate strategy라고 이야기합니다. corporate strategy. 기업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분야에 들어가서 경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전략의 안에 내용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은 다각화 전략,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 전략,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이런 것들의 기업 전략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각화 전략은 diversification strateg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사업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만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연관성이 있으면은 관련 다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비관련 다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소주 같은 경우에 소주를 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 기업이 맥주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관련 다각화죠. 하지만은
진로 소스가 옷을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비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비관련 다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 전략. 수직적 통합, 수직적 연관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통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원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까지의 관계에 걸려있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수직적 관련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관계에 있는 기업을 내부화, 즉 다시 말해서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현대자동차가 부품을 공급받던 기업을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부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소싱 전략은 일부 기능을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협력업체와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 진출, 다음에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라고 이야기해서 전략적 제휴는 적과의 동침, 즉 다시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경쟁 기업과 일시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공동 전략을 펴는 것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인수합병, M&A라고 그러죠. Merge and Acquisition. 그래서 인수합병은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우리 기업 밑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다시 말해서 1+1의 기업을 1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수합병이고, 전략적 제휴는 1+1이 각각 2로 존재하는 독립된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업 전략의 범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간추려 보면은 다각화 전략,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이러한 범위를 가지는 것이 기업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 전략의 유형을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각화 전략, 다이버시피케이션입니다. 자, 기업은 새로운 이익이 창출이 되고 경쟁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적에 당연히 새로운 재투자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계속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기에 제일 첫 번째 단계로서는 다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다른 여러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다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산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관이 있으면은 관련 다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related divers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주류 기업이 청량음료 산업에 진출한다 하는 것은 주류 기업은 유통 채널이 청량음료 유통 채널하고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 다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관련 다각화, 이것은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각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unrelated diversification. 예를 들면은 반도체 생산 기업이 청량음료 산업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관련 다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재벌,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복합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은 비관련 다각화에 첨예를 걷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의 재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력 사업이 아닌 비관련 다각화에 많이 참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왜 다각화를 할까요? 다각화의 첫 번째 목적은 성장 추구입니다. 기업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기업에 종사하는 식구들, 구성원들은 다 똑같이 성장하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하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성장 추구에 다각화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는 기업의 매출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 순위에 따라서 기업의 대출 순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서 위험 분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 부문들의 경기 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햇빛이 나면은 선글라스 장사를 하고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업 중에서 불경기를 맞는 사업은 호연기를 맞는 사업이 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분산,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행태입니다. 범위의 경제성. 한 기업이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두 기업이 한 제품을 생산하는, 즉 다시 말해서 두 기업이 각각의 한 제품씩 두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의 합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다각화의 요인으로 목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의 유행으로서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기업이 수직적으로 연관된 두 개의 활동 분야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연관 기업이라는 것은 제품이 부품에서 원재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관련된 기업을 수직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통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이 있습니다. 후방 통합, backward integration, 즉 부품 및 원료에 대한 통제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를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고 현대자동차에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바로 부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후방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방 통합은 forward integration으로서 유통 부분에 대한 통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유통 관련한 컨트롤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웃소싱. 기업의 활동의 일부분을 외부 기업에 용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생산, 마케팅, 영업 이러한 기능들을 다른 기업에 외주 줌으로써 기업은 그 기업 나름대로의 핵심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 시스템의 아웃소싱은 가장 흔한 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정보 시스템에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갈수록 정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비용을 계속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아웃소싱을 줘서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업으로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영역만 두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소싱된 행태가 가상기업, virtual corpo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강한 유럽 쪽, 생산은 비교적 노동력이 싼 아시아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 기능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트워크로서 모든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 이렇게 해서 가상기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이것은 흔히 우리가 저가의 동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 부분에서 경쟁 기업과 일시적인 협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협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으로서는 기술 제휴, 라이센스 협정, 합작 투자 이런 것들이 전략적 제휴의 방법으로서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 인수합병,
일반적으로 M&A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유럽, 미국 쪽에서 많은 기업들이 M&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Merge and Acquisition입니다.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속하게 시장 진입이 필요한 경우 혹은 해외 시장 진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카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 하지만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카에 대한 기술이 없을 경우에 가장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유럽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 전략의 방법으로서 기업 인수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전략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CEO 수준에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사적인 미션 설정에 관련이 되며 어떠한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며 각기 다른 사업 부의 균형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며 새로 진입할 사업 분야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사업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결정이 되는 것이 기업 전략의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인 기획조정실의 기능입니다. 기조실은 기업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조실의 역할은 경영 전략 수립에 적극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 수준의 전략은 CEO,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기조실과 사업부수장과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기조실은 개별 사업부의 경영 목표의 조정과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각 사업부에서 오는 경영 성과를 토대로 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의 차이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의 구분은 다각화된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때문에 단일 품목만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략과 기업 전략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은 해당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과 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각화, 수직적 통합, 기업 인수합병, 해외 시장 진출, 신규 시장 진출 및 기존 사업에서의 철수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반해서 사업 전략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